8분, 많아 10분 내외로 지금 올해 저희가 실시한 한일 국민 상호 인식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거기 3페이지에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호감도를 물어볼 때 그 상대국 국민들이 상호 국가에 대해서, 이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먼저 막대 그래프가 2016년 올해 조사한 것이고 밑에 것이 2015년 작년에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사실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왼쪽에 네모 두 개죠. 그것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 C와 D라고 표시한 것, 그 면적들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한일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 2012년부터 그 2012년 이전으로 한일 관계의 호감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조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 면으로 넘어가시면 사면으로 넘어가십니다. 사면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인상이라는 그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국민의 경우에는 2015년에서 16년도 가면 7.3% 정도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 하는 그 비율이 줄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작년과 올해 사이에 11.5%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인상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저희들은 좀 한일 관계가 좀 개선의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면에 가면 왜 그러면은 좋지 않은 인상을 왜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본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이 역사 문제로 일본을 너무 욕하고 비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이것은 과거사 사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 사죄하라. 이제 그러한 피로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독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이유가 한국에 침탈했는데 일본이 그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계속 반성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것이고, 한국인들은 진정성이 없다, 반성했다고 하면서 왜 자꾸 망언이라든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본보다 그 독도 문제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면으로 가시면 그러면 양국민이 서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일본 국민들은 역시 한류 때문인지 상당수가 제일 많은 비율이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매력 때문에 한국을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민들은 일본이 좋다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일본인들의 국민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친절하고 성실하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인상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 다음 7면에서 보시면 상대국의 사회 및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 굉장히 민족주의다. 너무 이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고 개인보다는 뭔가 국가주의라는 이런 집단의식이 강하다. 또 이어서 놀랍게도 한국도 군국주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일부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민한테 일본의 사회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압도적으로 일본은 군국주의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또는 패권주의다, 대국주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한국인들이 그 일본의 어떤 보통 국가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한국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말한 어떤 일종의 그 담화 프레임을 다 한국민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면에 가시면
상대국에 대한 국민 감정을 물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개선의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일 양국민의 다수가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구면으로 가시면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어떠냐 하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한국 분들도 약간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가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현재는 그렇다 해도 신면에 보면 미래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인의 경우에 한국인의 경우에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패턴대로 갈 것이다. 그 말은 조금 부정적인 관계가 여전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일본의 국민의 경우에는 한 23%가 그래도 장래에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빠질 거다는 것은 한 10%에 불과합니다. 한편 한국 국민의 경우에는 한 23%가 역시 일본과 비슷하게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보다 한 2배 비율로 한 19.5%가 약간 나빠지거나 나빠질 거다 해서 조금 더 뭐랄까 비관적인 그런 시각을 한국민들이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 12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일본 국민들은 역사 인식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해라, 독도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정부 정상 수준에서 소통과 신뢰를 높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복수응답을 하기 때문에 다 합쳐져서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2개씩 3개씩 골랐기 때문에 한국민의 경우에는 한 81%가 독도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라. 자, 76%. 근데 저희가 외교부 장관 간의 합의문이 작년 12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4분의 3 정도의 한국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 75%가 역사인식 및 교육 문제 해결을 해라. 그래서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 압도적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일 관계가 나쁘다, 미래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슷한 가운데 현상 유지일 거라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면은 일본인들은 한 63%가 한일 관계가 중요하거나 비교적 중요하다라고 답하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그보다 많은 87%의 한국인들이 한일 관계가 중요하거나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자 관계를 양국민이 중요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일 관계가 또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일 한중 관계를 놓고 양국 국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모두 중요하다는 게 한 46%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에 21%로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한 8%보다 더 많고요. 한국민의 경우에는 한 57% 정도가 일본이나 중국 모두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4%에 불과한 것에 비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3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께서 좀 섭섭해하시고 한국인들이 중국 쪽으로 너무 경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도 이제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17면에 가서 그럼 당신네 나라랑 가장 중요한 관계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인들은 압도적인 66%가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8%가 중국, 한국이 중요하다는 비율은 1.7%로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비교 놓고 봤을 때 그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한편 한국민들한테 어떤 나라가 중요하다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사실 일본이 못지않게 미국인들도 놀라는 수치인데요. 47%가 중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40% 정도가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본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2.6%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중요도에 있어서 한일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해와 치유재단이 이제 발족돼서 이제 본격적인 작업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 국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이 한 41% 정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어느 쪽도 아니다가 더 많고 대체로 부정적이다는 평가가 한 29%. 일정 부분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한 21%. 그래서 부정적이 약간 많은 그러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월 조사랑 그다음에 한국의 매체들이 한 1월 조사랑 비교를 했더니 한국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한 56%에서 38%로 줄어들었고 일본에서도 36%에서 21%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은 좀 긍정적인 신호고 그래서 지금 그 재단의 활동을 잘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한국 분들한테만 물어봤는데요. 그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약 66%가 더 이상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발목 잡히면 안 된다라고 한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답하신 분들에겐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또 마찬가지로 66% 정도의 한국민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지 않은 인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군사적인 위협감에 대해서 21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국민들에게 자국에게 군사적 위협이 느껴지는 국가나 지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양국민 모두 북한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한 80%, 그다음에 한국인의 한 83%가 북한을 제1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두 번째로 군사적 위협이 되는 나라를 물어봤을 때 두 번째 순위에서 일본인의 73%가 중국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이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왜 한국은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적이라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다음에 한중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보면 이거 역시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다. 안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45%가 그것을 꼽고 그리고는 한중일 간의 어떤 관계 향상을 위한 그런 광범위한 대화 이런 걸 외교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핵 위협 같은 것을 중시하는 반면에 한국민들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서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역사인식의 44%,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의 38%지만 신뢰관계 42%, 그리고 광범위한 대화 34% 이러한 경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보시니까 뭐 군기지의 역할 이런 것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하면서 핵무장 논의가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도 참조하실 수 있지만 한국의 한 민의 59% 정도가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불과 5% 정도의 일본인들이
일본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답하고 있어서 뭐랄까 그 비핵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일본에서 훨씬 강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왜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느끼는지 이제 일본인들이 궁금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한국민들에게 왜 일본을 위협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답을 보시면 이건 올해 처음으로 물어봤는데요. 한 6할 정도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다음에 한 49%가 일본이 아직 전쟁 책임에 대해서 모호한 자세,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때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어떤 민간 외교나 공공 외교 부분에서 일본 측에서 조금 더 해소시켜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물어봤는데요. 이제 뭐 경제 관계 중시하는 것은 양쪽 다 이제 미국과 중국, 특히 일본에서는 미국을, 다음으로 중국을, 다음으로 한국을, 그다음에 한국 국민들은 미국, 중국, 일본 순서로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서는 저희 여론이 아무래도 미디어의 한일 관계 보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양국민 스스로가 자국 미디어가 한일 관계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민의 2016년 데이터를 보면 거의 6할에 가까운 사람들이 미디어가 한일 관계를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조금 좀 한일 관계를 좀 나쁘게 보도해도 사실은 그보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측 미디어 조선일보라든지 뭐 SBS라든지 뭐 여러 매체에서 참석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좀 그런 데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특히 그 상대국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제일 많은 것이 언론 매체입니다. 언론 매체 중에서도 많은 경우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 어떤 화면이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디어가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가까운데도요. 저도 주위에서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아직도 한국인 중에서 7할가량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도 77%가 아직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서로 상호 방문을 하면 좀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더 친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인 방문, 직접적으로 못 가더라도 간접적인 상호 방문과 교류의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